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방송에서 한번 썰로 좀 깔짝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즉흥적으로. 이것도 한번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공장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공장을 어,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예,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대한민국 이제 광역시라고 하면 공장을 끼고 있는 공단이 다 있고요. 뭐 대구만 하더라도 공단 다 끼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다 공단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시도 안에도 웬만한 공단이 있습니다. 공장을 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이 뭡니까? 공장 안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런 공장에 가보면 어떤 기계나 라인이 다 있어요. 라인이 다 있어가지고 뭐 잘 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요.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장들은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옛날에도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공장 안에서 그 안타까운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뤄볼 건 요 재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얼마 전에도 뭐 그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기계 협착으로, 협착이 뭐냐면 기계 사이에 낑기는 거예요. 낑겨서 돌아가시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기계가 좋아지고 해가지고 자동화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공장에서 일해봤지 위험한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한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을 기계 부속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장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 그래도 안전을 요만큼 생각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갖추고 웬만큼 시설을 다 갖추고 이제 그런데 돈을 투자하면서 설비가 투자하면서 나름 안전을 지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이런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많이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착사고도, 협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대부분 중소기업. 그럼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중소기업에서? 분명히 오너분도 이거 사건 사고 터질 거라는 거 몰랐다? 개뻥입니다. 개뻥이에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돈 아까운 거야. 돈 아깝고 그냥 약간 사람 죽은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냥 재수없게 사람 하나 죽었네. 왜냐? 저런 거 뭐 안전 같은 거 할 게 있으면 몇 개라도 물건을 더 뽑아야 자기들은 남는 거다.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들의 일권이라는 것보다는
물량 몇 개 더 찍고 어떻게든 돈 몇 개 더 찍는 게 그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다 잡혀 있어요. 제가 겪어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게 막 그럴 거예요.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 상급자거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사장님, 저기 기계 공정 위험합니다. 저거 저렇게 작업하다가 언젠간 사건 사고 터집니다.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뭐라도 좀 설비 같은 거 좀 고쳐가지고 제대로 좀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했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왜 저걸 얘기해도 안 고치냐 하면 돈 아까워서 그래. 돈 아까워서. 그 몇 푼 아까워가지고. 아, 물론 그 얘기 들어보면 몇 푼이 아닙니다. 돈백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미래,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이득보다는 그 당장의 손해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당장에.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수리를 안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정을 만약에 뭐 그런 어떤 기계 수리 같은 거 해야 된다고 하면 기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기계를 이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기계를 올 스톱하고 수리 같은 거 하려면 기계를 스톱해야 돼. 그냥 하루를 그냥 기계를 못 돌려야 돼.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장님들은 하루 못 돌린 거 손해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손해 때문에 안 고치는 겁니다. 안 고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이 터져야만 문제점 인식한다는 거예요. 일이 터져야만.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대부분 예방을 몰라.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예방이라는 거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터져야만. 터지기 전까지는 뭐 이런 거를 큰일이 발생하겠어. 나도 안 다쳤는데. 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뭔가 터져야만. 뭔가 터져야만. 누가 죽어야만. 이게 사건화돼야만. 뉴스에 나와야만.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죠. 일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일이 터지지 않으면. 사건화되지 않고 누군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죽어도 뭐 짜잘하게 다친 거는 아예 뭐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현죽은 맨날 산재 사고 터지는데도 협력한테 고스란히 책임 떠넘기고 나몰라라잖아요. 그거 사지코인 설명드릴게요. 내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뭐냐 하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지코인도 아시면 좋을 거야. 그게 협력한테 도급이 적기 때문에 도급. 사지코인이 도급이란 말 아십니까? 도급이 뭐냐 하면 그냥 원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원청이 해야 될 일 중에 지분 중에 일정 부분을 그냥 그 회사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대신에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사고나 손해에 대한 부분은 니들이 다 책임져라.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어떤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판례로 있어요. 내가 공부했습니다. 업무이상 과실치사죄 보통 그런 이제 공장 안에서 어떤 그런 사망사고 발생하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렇게 법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업체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없냐 요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에서 도급을 준 원청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원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청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뉴스 같은 거 나와도 말이야 협력업체에서 누가 죽어도 원청에서 자기들이 책임진다.
보상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원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도급업체한테 얘기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보고 나서 막 기분 나쁘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문제가 터져도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데 문제가 터지면 직원들한테 뭐 다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입막음 시키고 입막음. 만약에 밖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한다 하면 뭐가지 날라간다. 어, 잘리고 싶으면 얘기하든가. 이런 식으로. 말 맞춰버려, 말. 말을 다 맞춰버려. 뭐 대기업 같은 데야 뭐 어떻게 해서 난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다치고 뭐 불구 되더라도 안 알리는데 태반입니다, 태반. 좀 큰 회사니까 알려지는 거, 큰 회사니까. 큰 회사하고 큰 공정이니까 이게 사건화 돼가지고 기사로 나오는 거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뭐 터지고 하는 거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사람 죽어도 지역신문 기사에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크게 다치고 해도. 뭐 다리 부러지고 해도 기사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폭로를 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폭로하잖아. 근데 이게, 그러면 누가 증인 서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건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증인이나 뭐 참고인으로 이렇게 해줄 사람이 또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과 회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통 그 이제 억울하게 다친 사람들 편을 안 들어주려고 그래. 왜냐? 괜히 편 들어줬다가 자기도 나가리 될 수 있으니까,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내가 뭐가 다치고 뭐 억울하게 당했을 때 회사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면 솔직히 잘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걸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개인이 뭐 이렇게 뭐 다쳐가지고 억울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뭔가 보상받기가 정말 힘들죠. 그나마 뭐 중견기업, 대기업은 양반이야. 제가 얘기하는 건 중소기업이죠. 네, 중소기업. 그러니까 도와주면 그 사람도 같이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치사하게 옆에 현장이 다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3자 입장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동료가 만약에 처자식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가장이신 분들은 어, 다들 처지가 딱해요, 사실. 여기 아니면 어디 불러준다거나 다른 데 가야 될 어떤 그런 기회가 안 생겨요.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뭐 뭐 산재나 어떻게 왜 사고 피해 입은 사람 도와줬다가 잘려버리면 가족들한테 어떤 원망을 들을까요? 가족들이 과연 잘했다고 할까요, 과연? 당신은 왜 본인 일만 신경 쓰면 되지 우리 일도 아닌데 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밖으로 날아가게 만드냐.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이런 말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안전 개념조차도 교육시키지 않을 뿐더러 안전 교육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장들이 너무 많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안전교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한 회사 직원들이 임직원이 200명 이상이 된다거나 좀 회사 큰 회사들 여러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무조건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무조건 해요. 돈 많이 투자합니다. 외국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할 겁니다. 안전교육 같은 거 아니면 그 반장들이 안전체칭 같은 거 있죠. 다 들고 와가지고 직원들 설명해주고 장비 같은 거 확인하고 꼼꼼하게 할 겁니다. 좋은 회사에서도 더 잘합니다. 중소기업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더 안 하겠죠. 중소기업이 외부 강사 초빙해가지고 안전교육하는 거 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본 적이 없어. 혹시 하는 데 있습니까? 중소기업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전교육을 하더라. 뭐 직원들이 불러 세워가지고 뭐 안전장비나 안전구조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뭐 규칙이나 일하는 거 설명하더라.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없을걸요? 왜냐? 그 사장님들은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하거든요. 아, 있다고요, 거기니? 그 경치가 좀 큰 회사일 거예요. 좀 큰 회사. 사람 적은 회사.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람이 적은데, 그런 데는 안 할걸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 초빙하려면 돈 많이 줘야 되거든요. 돈 많이 줘야 되고, 안정장비 돈 아까 돈. 아, 지금 회사요? 에이, 거기님은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님은. 에이, 김한자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인강 드는 건 좀 별로예요, 여러분. 인강 드는 건 아무 쓸모 없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안전 관리자가 없습니다. 안전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전을 관리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 감독. 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데일수록 사람이 적은 것일수록 열악한 것일수록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현실은 그 반대야. 사람이 적고 열악하고 직원 수가 적은 것일수록 더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근데 그런 데서 대부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악순환 연속이야, 이게. 막상 덩치가 크고 좀 유명한 곳은 알아서 다 하는데, 막상 이제 직원 수 얼마 안 되는 데는 그런 사건, 사고 터져도 이걸 해야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굳이 돈 아깝게 그걸 왜 해? 우리 직원 수 몇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야, 강사는 뭐 공짜로 오냐? 야, 네가 강사비 낼래? 뭐 만약 직원들이 뭐 사장님한테 우리 안전교육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꺼내면 야, 강사 불러올 테니까 네 월급에서 깎아? 야, 본인이 똑바로 하면 안전교육 같은 거 필요 없어. 여기 꼴랑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 그런 거 신경 쓸 겨들 있으면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이게 안 바뀐다는 거야.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 사고, 사망 사고는 계속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는 거야. 얼마 전에 보니까 뭐 5인이야 사업장에서 뭐 사망 사고 발생하고 그러더만요. 이 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법이 다 적용받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많습니다. 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많습니다. 실제로 봤고요. 많습니다. 아닐 것 같죠. 많습니다. 공장이 무슨 뭐 직원 몇백 명이 있고 큰 공장만 있는지 아십니까? 쪼매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전사고 교육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도 좀 덩치가 크고 좀 괜찮은 데서만 하지 안 하는데 널리고 널렸습니다. 또 그런 거 왜 해야 되지라고 얘기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약간 안전사고 나는 거를 약간 남 얘기처럼 느끼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건 난 적 없어.
그렇죠. 산업안전자료 읽지도 않고 그냥 사인하라는 거. 예, 있습니다. 자기도 무슨 뭔 내용인지 몰라. 막상 가져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교육이라고 있어요. 아니,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인만 하면 다 교육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엄청 많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이래서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인 안전 장비나 안전 교육, 안전에 대한 기본적 지침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소방 안전 시설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왜 중소기업 같은데 화재 나면 대부분 전소예요, 전소. 다 탑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보면. 근데 왜 전소일까요? 불이 났을 때 소방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나 규칙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기도 없어요, 여러분.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 안 돼.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 공장도 뭐 싹 다 타요, 그냥. 싹 다 타고 옆에 타고 옆에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기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 진압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은 좀 사람들을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매출이 중요해도 사람이 거기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인데 가족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이 직장 동료 아닙니까?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돈 아깝고 이런 걸 떠나서 직원들의 어떤 안전 교육이나 안전 장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